안녕하세요. 영은쌤입니다. 자, 좀 전에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번에 약속했던 대로 수업 일기로 선생님을 감동시킨 친구들의 과제물을 영상으로 묶어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노트 정리를 너무 잘해줘서 과학 선생님들이 감동받고 있어요. 과학 노트 필기는 등교 개학 이후에도 계속될 거거든요. 지금 익숙해지면 등교 개학 후에 훨씬 편안해질 거라는 거. 자, 기억하고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소단원 2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화학 반응의 규칙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제시된 법칙은 3가지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말고 또 일정 성분비 법칙, 그리고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3가지. 다른 교과서에는 아보가드로의 법칙도 언급된 교과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공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다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은 커뮤니티에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6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자, 제목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화학 반응에서 변하지 않는 질량.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무슨 법칙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일단 노트 8쪽 단원명에 질량 보존 법칙을 쓰시고요.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쓰시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왜 질량이 보존되는지 질량 보존 법칙을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요 2가지 학습 목표를, 자, 여기가 학습 목표가 되겠죠? 요 2가지 학습 목표를 이번 수업 시간에 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를 노트 8쪽 학습 목표란에 적어주세요. 목표 란에 적어주시고, 그럼 먼저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측정 관련 실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간은 약 3분 48초 정도 됩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실험 영상 잘 보셨죠? 자, 두 가지 반응에 대한 실험 영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의 변화가 어떨지, 자,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킨 거예요. 둘 다 물에 잘 녹는 고체거든요. 자, 수용액을 반응시켰더니 염화은이라는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 반응에서 반응 전에 두 물질의 총 질량은 65.7g이었어요. 우리 실험 영상에서 제시되었던 거죠. 두 용액을 섞은 후에 생성 물질의 총 질량 또한 얼마? 예, 65.7g. 자, 두 물질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데도 질량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다. 그죠? 자, 여기 참고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은 양이온, 음이온이 반응하는 이온 결합 물질들의 반응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연결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할 때, 예, 자리 바꿈하는 거죠. 요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면서 자, 질산 나트륨과 염화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2학년 때도 배웠고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 완결하는 걸로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봤을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고 종류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를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완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가 어땠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으로 먼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 가루예요. 탄산칼슘에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부글부글 영상 기억나나요? 기체가 발생했지요. 이 기체가 무엇일지 한번 반응식을 적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물질이 반응하게 되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 수용액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H2CO3라고 하는 탄산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탄산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냐면, 어떻게 쪼개질 수 있냐면, 물이라고 하는 아이와 CO2라고 하는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CO2가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기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 화학 반응식 일단 완결하기 위해서 반응 전과 후에 개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칼슘 하나하나, 그 다음에 탄산 하나하나인데, CL이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긴 CL 하나예요. 여기 수소 하나인데, 여기 수소 두 개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HCl 앞에 개수 2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가 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완결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이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 전에 물질의 총 질량은 47.4g이었대요. 반응 후에 물질의 총 질량도 47.4g이었다네요. 자, 그렇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어땠어요?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나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7쪽 정리하기 1번과 2번은 답을 적을 수 있겠지요. 교과서에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3번 문제의 답을 노트 8쪽에 미션이에요. 두 줄 요약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쌤이 과제 제출하신 거 확인할 때 두 줄 요약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다음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보자. 이게 정리 3번 문제였어요. 어떤 용어들을 포함시키면 되냐면 앙금 생성, 기체 발생, 화학 반응, 질량 이라는 4개의 용어를 사용해서 위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두 줄 요약에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28쪽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그렇죠.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으면 수용액이 뭐라고 했지? 자, 물에다가 녹인 거였어요.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된다.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반응. 묽은 염산에 탄산칼슘 고체를 넣었더니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했는데 이때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즉 앙금이 생기거나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 1789년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은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것을 정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자, 여기 28쪽의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같은 화학 반응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염화나트륨과 질산은의 반응을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을 양이온, 음이온, 질산은을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자, 이걸 같이 한번 반응 후에 생성 물질을 모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쌤도 컬러를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요? 예, 컬러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염화은이에요. 그러면 은을 무슨 색깔로 하면 좋을까? 연두색이 없어서 예, 은을 그냥 보라색으로 할게요. 얘가 은이야. 그리고 염화이온은 초록색으로 할게요. 얘가 염화이온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잖아요. 자, 나트륨 무슨 색이죠? 예, 나트륨 노란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이죠. 질산 이온은 지금 파란색 알갱이 질소죠. 여기에 빨간 색깔로 지금 산소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온은 검정 색깔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양이온, 얘는 음이온, 얘가 양이온, 얘가 전체가 음이온. 이렇게. 자, 뭔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얘는 Ag+, 얘는 Cl-, 얘는 Na+, 얘는 NO3-.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모형으로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예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단계. 반응 전후의 원자의 수를 종류별로 비교해 볼게요. 반응 전에 나트륨 몇 개? 1개. 반응 후에 나트륨 몇 개? 1개. 반응 전에 염소 몇 개? 1개. 반응 후에 1개. 자, 반응 전에 은은 몇 개? 1개. 반응 후에도 1개죠. 자, 질소. 반응 전에 하나. 반응 후에도 하나. 자, 산소 볼까요? 산소 반응 전에 몇 개? 3개. 반응 후에 몇 개? 3개. 되시겠나요? 자, 그럼 표에 반응 전후의 원자의 수를 나타내 봤어요. 자, 표를 다 채우고 확인해 보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수와 종류가 어땠어요? 같죠? 따라서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동일해요. 따라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도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요거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원자의 종류와 수. 그죠? 자, 두 번째 같은 반응입니다. 교과서 29쪽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에서도 아까는 묽은 염산이라고 했는데 염화수소를 물에다가 녹이면 묽은 염산이 돼요. 따라서 염화수소의 화학식과 묽은 염산의 화학식은 HCl로 같겠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반응했더니 염화칼슘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 부글부글 기체져 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에서도 뭐는 달라졌나요? 원자의 배열이 달라졌죠. 자, 그래서 탄산칼슘이 이렇게 염화이온 옆에 붙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요렇게 하면서 원자들이 자리가 달라졌어요. 이걸 우리가 배열이 달라졌다고 하죠. 원자의 배열은 달라졌지만 반응 전과 후에 뭐는 동일하다? 같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다. 똑같다. 따라서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물질의 연소 반응의 경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서 보면 나무가 산소랑 결합해서 재가 남는 반응은 왠지 질량이 감소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거 지금 연소 반응 이야기하는 거겠죠? 연소 반응. 나무가 산소랑 결합하는 건 연소 반응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바뀌면 질량이 감소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반응은 이렇게 닫힌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닫힌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나무가 연소할 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수증기의 질량을 모두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떨까요? 같죠. 선생님, 저희는 이렇게 뚜껑이 없는 데서 그냥 반응시킬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닫힌 개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또는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화학 반응에서, 그죠? 모든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십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스스로 풀어볼까요? 네, 함께 풀어볼까요? 오케이. 자,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대요. 결론 먼저 얘기해줬죠? 이를 무슨 법칙? 그렇지. 질량. 자신있게 적으세요. 보존 법칙. 오케이.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뭐와 뭐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되시겠죠? 자, 3번. 강철솜이 연소하면, 강철솜은 철이야. 철을 아주 가느다란 실처럼 뽑아가지고 뭉쳐놓은 걸 강철솜이라고 하거든요. 강철솜이 연소하여 생성된 산화철은 강철솜보다 질량이 커요. 그렇다면 이건 질량 보존 안 된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자, 철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철보다 산화철은 질량이 커지겠죠. 하지만 반응물질에 누가 포함됐어요? 산소가 포함됐어요. 따라서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어떻다? 같다지. 따라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성립한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수소가 연소했대요. 연소한다는 얘기는 누구랑 만난다는 거예요? 네, 산소랑 만난다는 거예요. 수증기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총질량은 생성되는 수증기의 총질량과 어떻다? 같다. 자, 질량 보존 법칙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노트 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로 배웠던 두 가지 반응식이 다시 나옵니다. 자동 암기가 되겠죠? 예. 자, 앙금 생성 반응 먼저 보도록 할게요.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 여기 밑에다가 스스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탑 하고 스스로 적고 그 다음에 쌤 거 다시 보면서 맞는지 확인. 자, 염화나트륨 나는 바로 그냥 해야지. 질산은
반응했어요. 염화은이 먼저 나왔네. AgCl. 요거 기억해야지. 흰색 앙금 화살표 아래로. 그 다음 질산 나트륨. 수용액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자, 위실험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어땠을까요? 자, 요 그림도 참고하세요. 자,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 시험관에다가 담았네. 요거 두 개를 섞은 거예요. 자, 총 질량 어떨까요? 그렇죠. 총 질량은 같다. 자, 두 번째, 기체 생성 반응.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식 적어보도록 할까요? 자, 화학식. 탄산 칼슘. CaCO3 더하기 염산, 묽은 염산이죠? HCl은 아래로 적을게요. 자, 염화 칼슘 CaCl2 더하기 물 H2O 더하기 CO2. 누가 기체? CO2가 기체. 자, 양쪽에 반응 전후의 개수 안 맞아요. 자, 수소, 염소 두 개씩이죠. 자, 개수 앞에다가 2 붙여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화학 반응식 완결한 거죠. 자, 질문 보도록 할게요. 반응 전에 가와 반응 후 나의 질량을 비교하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다 똑같아. 페트병 안에 달걀 껍데기가 탄산칼슘인 거. 예, 눈치채셨죠? 오케이. 달걀 껍데기에다 염산 이렇게 또 부었어요. 부글부글 거품이 막 날 거란 말이지. 걔가 누구라고요? 이산화탄소예요. 자, 질량 비교하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난다. 같다. 차이가 없다.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할까요? 이거 다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 다를 보도록 할게요. 다에서의 질량은 반응 전 가의 질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날까요? 그림에서 차이점 한번 찾아볼까요?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린가요? 요거요. 이거 뭔가요? 뚜껑이 열렸어요. 다의 경우는 지금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발생한 기체가 어떻게 됐을까? 공기 중으로 날아갔겠지. 그죠? 그럼 날아간 기체만큼 질량이 감소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감소. 따라서 질량 보존 법칙은 뭐가 중요해? 통제 변인. 그렇죠.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따라서 뚜껑이 닫혀 있는 가와 나를 비교하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하는 실험으로 옳지요. 다는 통제 변인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다를 함께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연소되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죠. 나무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나무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연소해서 재가 남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그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체 질량과 이 전체 질량은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철이 연소하면, 산소랑 결합하면 철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결합한 산소만큼 증가하겠지. 하지만 이 두 반응 물질의 총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질량은 어떻다? 같다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화학 반응이 닫힌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총 질량은 어떻다? 보존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노트 8쪽. 자, 스스로 노트 정리 후에 과제 제출은 8쪽과 9쪽 정리 후 사진으로 드롭박스에 업로드 해주시고요. 드롭박스에 업로드 해주실 때 학번과 이름 순으로 차례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